민주당의 설훈 의원이 이번엔 50대들을 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설훈 의원의 이번 발언, 논란의 발언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설훈, 위장전입 투기는 통상적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장관들 연배가 50대 후반인데 이 50대들이 젊었을 때는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가 통상화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였다. 어제 라디오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진행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럼 50대들이 다 위장전입하고 투기꾼이란 얘기예요? 라고 되물었던 되물음도 있었습니다. 설훈 의원의 이번 50대 발언이 50대들 사이에서 굉장한 거부감을 낳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형님들도 위장전입하거나 부동산 투기한 형님들 거의 없거든요. 이런 발언. 박수윤 기자. 네. 이번에 또 설훈 의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설훈 의원 정말 나이대별로 다양하게 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아, 연령별로요? 네, 연령별로 다양하게 공격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50대 대부분이 뭐 모두 투기하고 위장전입 한다, 뭐 이런 얘기 관행이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50대 중에서는 시세 차익으로 25억 거두신 분 잘 없거든요.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다들 혀를 내두르면서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라고 감탄을 했을 정도인데 이게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면 관행도 못 따라간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 결정적으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일이잖아요. 빌딩 사업하고 한 것도. 네, 작년에도 예. 그렇게 열심히 부동산 투기라고 투자라고 주장하는 투기 같은 투기 아닌 뭐 그런 걸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민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설훈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다양하게 나이대별로 공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월에는 20대를 공격을 하셨죠. 20대 남성의 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낮게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대 지지가 낮은 것은 기본적인 교육의 문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20대들을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2014년에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잔이윤 씨 재미 코미디언 이 잔이윤 씨가 79세였는데 그때 잔이윤 씨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이가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집에서 쉬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런 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본적으로 이번에 설훈 의원의 발언은 뭔가 직접적인 원인을 자꾸 외면하고 이렇게 계속 뭔가를 보호하고 감싸려고 드니까 이런 무리수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대, 50대, 70대 연령별로 뭔가 설화를 낳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님 40대시니까 거의 피해 가셨네요. 20대, 50대, 70대 해당은 안 되시네요. 그 정치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회의원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만 늘 말씀드리는 게 내로남불하지 말고 역지사지 하자 이런 말씀들 드립니다. 우리가 야당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야당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혹은 이명박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두둔하는 발언이 나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침에 돌직구쇼 나오는 발걸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드릴게요. 왜 청와대가 저러고 또 설훈 최고위원이 저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장관 후보자 하나 낙마시켜라 이렇게 하다가요. 그 다음에는 인사 관련 책임자인 조국 그리고 조현옥 이 수석 비서관들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하라, 인사 조치하라 이렇게 또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이제 대통령 사과하라 뭐 이렇게 나가다가요. 거기에 대해서 끝도 없이 계속 책임을 물으러 갈 겁니다. 결국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나쁜 호랑이가 야당에 웅크리고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렸는데 점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끊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정쟁에 몰려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 하고요. 그 정치적 판단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내용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윤도한 수석 어제 조금 그 표현이나 이런 면에서 국민들의 어떤 기준에서 좀 넘치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제가 내로남불하지 말자 생각하면서 예전에 제가 대변인 할 때요. 2013년 민주당 대변인을 하고 있으면서 대변인 역사상 가장 짧은 단 한자 논평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자 논평. 예, 헐입니다. 헐. 헐. 예, 그것이 뭐였냐면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대통령 대선 1주년을 맞아가지고요.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불통하냐라고 했더니 원칙대로 하는 게 불통이라고 비판받는다면 그건 자랑스러운 불통이다라고 마이크를
물어뜯을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서 제가 그 다음날 말도 필요 없다 헐 하고 끝냈습니다. 정말 헐. 예. 국민들이 볼 때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 저는 같은 여당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이 받은 상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함 이런 것들을 잘 위로하고 말씀들을 좀 전했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신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논평도 헐. 허걱. 허걱. 두자군요. 두 장. 조국 수석이 과거에 올렸던 SNS 글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번 주제를 가름하려 합니다. 지난해 11월 25일에 조국 수석이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인, 정책을 펴는 사람이라면, 공직자라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에 무게를 지는 사람도 정치인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